어떻게 할 것인가. My Preferred Technique 이런 제목으로 경북의대 윤종필 교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대 윤종필입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이제 보니 방카트 리전인데 마이 프리퍼 테크닉이라 해서 좀 수술 테크닉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보니 방카트 리전의 정의를 보면 이제 글레노이드 엔테리어 림이 프랙처돼서 크로닉 어벌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가 소프티슈에 붙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래그먼트하고 리가멘트 정션 자체가 이제 인텍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벤카트 리페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프래그먼트를 인코퍼레이션해서 리페어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고요. 수술 전에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정확히 하고 디시전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교과서적으로는 15% 미만이면은 익시전을 해도 되고 15에서 25% 정도는 프래그먼트 인사이클 되는 펜트레이션 해서 리페어를 하라고 돼 있고요. 한 25% 넘어가면 리페어로는 좀 부족하니까 봉그래프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오피 디시전 메이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디시전 메이킹을 정확히 하려면 이런 뭐 인피리어 서클 메서드나 이런 걸로 프래그먼트의 사이즈하고 면적 요걸 통해서 이제 본 디피션시를 정확히 보고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술 전에 본앤 티슈, 글레노이드 프래그먼트 이걸 합친 게 적어도 노말 글레노이드의 한 80% 이상은 되어야 이 리컨스트럭션 글레노이드가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약간 이제 그레이 존에 있을 때는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물론 이제 5% 10%의 본 디피션시라면 고민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아스트로스코프 뱅커트 리페어를 다른 본그래프트보다는 먼저 좀 생각해 보라고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임상적인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니 뱅카트 리전 제너럴하게 보면은 크게 뱅카트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가 선생님이 뭐 논문을 최근에 많이 쓰셨고요. 한 4%, 그리고 박진영 선생님 논문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4%, 5%, 6%, 되게 이제 그냥 우리가 컨벤셔널 뱅카트 리페어를 한 그 페일러 레이트랑 크게 다르진 않아서요. 인디케이션을 적절하게 잘 잡고 수술을 잘 하면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프린서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세요.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니 벤카트라 해서 벤카트라 수술하는 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본 피스가 인피리어 메디랄리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뭐 벤카트에서 알프사리전 보듯이 디스플레이스가 심한 프래그먼트나 이 캡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일 항상 강조되는 게 리페어는 그 다음 문제고, 캡슐러 레이브러 티슈를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해서 컴플렉스를 익스텐시브 릴리즈를 하고, 엔테리어 글레노이드 4개 디크루티케이션을 충분히 해서 모빌라이제이션 힐링 베드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뱅커트 리전을 고정하기에 앞서서 이 수술의 목적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던 투 노던 캡슐 이제 볼륨을 디크리징하는 거기 때문에 인피리어 레이블의 위치를 먼저 잘 잡고 거기를 적절하게 리페어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 피스가 이제 모양을 봐서 본 피스를 잡고 남은 레이브룸을 3포인트 픽세이션으로 잡아주는 게 수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싱글로, 더블로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싱글로부터 먼저 보면, 싱글로는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그냥 일반적인 뱅커드 리페어랑 마찬가지고, 장점은 아나토미컬 리덕션하고 다이렉트 컴프레션을 어떤 실의 힘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본 사이에 수처의 스트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싱글로라는 건 결국에 그 프래그먼트를 감는 거기 때문에,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작고 뭐 이렇게 감기 힘들면 좀 어려워서 되게 이제 프래그먼트 어느 정도 크기가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싱글로 리페어의 좀 치명적인 약점은 엔티리어 코르텍스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크한 프로텍스에 앵커를 박다 보면 앵커가 풀아웃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을 뚫을 경우에는 본 페네트레이션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요. 무리하게 하다 보면 본 프래그먼트를 이제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스프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보면은 뭐 이렇게 벤카트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랄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엔티리어 쪽에 트러플을 만들고 앵커를 받고, 먼저 이제 마진 쪽에 있는 소프티슈를 좀 잡아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좀 봐주고요. 타이 먼저 해주고 본 프레임부터 눌러주고 리덕션 하면서 위아래 리페어하고 본 프레임부터 고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벤커트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수술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싱글로 리페어의 결과는 뭐 스가야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발표를 하셨었는데 뭐 논문 보면은 42케이스 본로스는 대개 한 24% 5%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팔로우 34개월 했고요. 결과 보니까 42명의 환자 중에 39명이 굿투 엑설런트로 상당히 좋은 결과 5% 정도에서 리커런트 인스터빌리티가 재발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모디피케이션 된 테크닉도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ORV라고 버지니아에 계신 선생님들이 발표한 게 트랜스 오세어스 보니 벤커트 리페어라고 해서 가운데 프래그먼트를 드릴을 써서 구멍을 내서 매트리스 수초로 잡고요. 그다음에 앞뒤 쪽을 리페어하는 방법인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앵커 3개 정도 쓰고 양 사이드에 있는 걸 심플 스티치를 하면서 마진을 먼저 픽세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미들 앵커를 이 서브코티크탈 본에 뚫어서 이렇게 매트리스 수초로 고정하는 싱글로의 약간 변형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블로 픽세이션은 싱글로와 좀 다르게 이제 멀티플 포인트 픽세이션이 가능하고 정성원 교수님이 수사하신 동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라지 서페이스를 보니 힐링을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스테이블 넌 틸트 그러니까 이제 싱글로 하다 보면은 프래그먼트를 잡다가 이렇게 본이 약간 틀어지거나 좀 삐뚤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잡고 오버 텐셔닝을 막고 스트레스를 디스트리뷰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나 프라블럼도 없고요. 근데 테크니컬하게 디피컬트하고 이제 뭐 메디알에서 자꾸 뭘 하다 보면 뉴로바스큘라 특히 무스큘로 키타너스 너브를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겠고요. 이제 전형적인 투 포인트 픽세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 앞쪽과 뒤쪽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수초 브릿지를 거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클리니컬 아웃컴 논문 보면은 뭐 이렇게 논문이 뭐 싱글로처럼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15케이스를 했고 팔로우 2007년 해보니까 한 15개, 15명의 환자 중에서 14케이스 정도가 스테이블 숄더를 얻어서 좋았다라고 돼 있고 리디스옥신 한 케이스. 근데 싱글로의 결과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유의하게 더블로가 좋다 이런 레포트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크닉을 약간 변형시켜서 김경천 선생님이 요 가운데 수철하고 양쪽 마진에다 수처 브릿지를 걸어서 3포인트 더블로를 하는 그런 테크닉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보니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거 외에 좀 다른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케이스인데 남자 60세 환자고요. 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뭐 다른데 이제 엘보와 리스트에도 프랙처가 있었고, 코라코이드하고 보니벤카트가 같이 발생했는 경우인데 이제 코라코이드와 안테리어 쪽에 소프티슈가 같이 터지면 이게 굉장히 하이리 언스테이블해서 CT를 찍는 순간에도 이렇게 팔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고요. 본로스는 측정해 보면 한 18% 정도 아주 뭐 글래누가 심하게 디피션시가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뭐 프랙처 디스로케이션도 해결해야 되고 뭐 본로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 전에 이제 CT를 찍어봤을 때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길이가 16mm 정도였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라타제트 하려고 할 때 한 3.5나 4.5 스크류 받고 가운데 10mm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스크류 두 개가 고정이 되니까 그럼 대개 한 20에서 25mm 정도가 필요한데 이 환자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좀 고민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들어가 보니까 한 20mm 정도 길이가 돼서 스크류 두 개 받고 라타제트하고 해서 보니벤카트 남은 거 로테이터 커프하고 좀 리페어해서 이렇게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니 벤카트에 대한 테크닉을 얘기하는 챕터긴 하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서지컬 프린서플은 항상 동일합니다. 픽세이션도 중요하지만 라브럴 프리퍼레이션과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수술의 핵심이 되겠고요. 픽세이션 방법은 테크닉적으로 싱글로, 더블로, 그리고 그 외에 보니 프로세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인트라 오퍼레이티브에서 아무래도 일반 벤카트에 비해서는 엔테리어 코르텍스가 굉장히 안 좋고 본 디피션시가 있기 때문에 앵커 픽세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리픽스를 하든지 튼튼한 스테빌리티 없고 수술방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놓치기 싶은 게 벤카트도 마찬가지지만 컨커런트 렉서티를 가지는 다른 동반 병변들을 꼭 수술 전과 수술 중에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현재는 이